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 2학사 김성준입니다. 오늘 교회사회복지 과목 2주차 기독교 법인의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복지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 사회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개화기 이후 개신교의 본격적인 선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한말 시기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 시기까지 기독교는 지금의 한국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천은 필수 불가분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독교는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선교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 대중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인 이호학당, 경신학교, 배재학교 등을 설립하였고요. 사회복지시설인 원산반열방, 태화여자관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어 횡성기독교 청년회 YMCA 설립을 하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 시기에도 지금의 한국사회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300여 개에 다다르는 기독교 외국 민간 원조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사업들을 실천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의 전신인 보사부의 설립 토대가 된 카바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오브 볼런터리 에이전시스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는 외원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화여대와 중앙신학교, 현 강남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학문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후 국가재건 시기에 국가기틀을 다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헌신적인 실천으로 기독교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국 기독교에서 민중신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신학사조가 등장할 정도로 기독교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양적인 부흥을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고, 인구 비율 중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대로 인해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독교 사회복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빈민지역의 중심복지사업을 전개하였는데 김진홍 목사의 둘의 공동체와 최일도 목사의 다일 공동체 등과 같은 교회 구역 등 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창현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노동자 권익 옹호 활동을 전개하였고, 다양한 복지 선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많은 노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IMF 사태 1997년에 일어났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사회적 참여를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인수가 이 시기에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학문을 교육하는 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학 및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봉사와 더불어 해외 구호 활동으로까지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법인의 사회복지 법적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문화관광부 종교법인 행정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행정번화인의 위임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행정사무를 수임받아 처리해야 할 시도는 각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1개 시도에 소재하면서 2 이상의 다른 시도의 당해 법인의 지부, 지회 등 하부 조직, 사무실의 유무나 분사무소의 등기 여부와는 무관한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는 사무소 이전 및 설치 보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회복지 법적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종교법인 행정지침을 말씀드렸고요. 요즘 이 사회복지 사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마련한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에서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이준우 회장은 한국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지만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교회 운영과 목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지 사역을 공공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이 지역사회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복지 친화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 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포럼에서는 또 복지의 대상자들에게만 예배와 찬양 등 무리한 종교성을 강요해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선 무장돼야 할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한국교회 사회복지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실무자 내지 사역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신천 사무총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인식 변화를 줘야 한다며 지역교회 간이나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간 수행하는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사회복지 사역은 정체된 한국교회의 성장을 다시 가능하게 할 한국교회의 미래라며 교회의 실천 영역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 이어 두 번째 기독교 법인의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복지의 영역과 범위 중에 기독교 법인의 사회복지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법인은 국가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 선교 분야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유형의 복지 선교를 실시할 것인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재원에 따른 어떤 종류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셋째, 복지 선교를 실천하는 분야나 종류의 복지 선교 사업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가 실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해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내에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교회 사회복지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사회복지의 지리적 범위는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재건과 사회 부분에서의 시민 참여가 동반되어져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지역사회 조직과 연대하는 교회는 교회의 실존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자원들을 교회와 연계 공유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천적 노력을 말합니다. 지역사회와 교회 사업 체계 구축에 대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자원봉사 활동과 프로그램을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관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 법인과 교회 사회복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법인의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복지의 대상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기에 모든 대상은 이 모든 인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도 기독교 사회복지의 대상이며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교회는 전도 및 교회 성장에 기독교 사회복지의 목적을 두지만
전도 및 교회 성장은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어야 하며 교회 사회복지 활동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복지 서비스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5개 5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전도, 그 다음에 친교, 예배, 교육, 봉사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법인과 교회 사회복지 사업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 총 507개 중 기독교가 251개, 불교가 125개, 천주교가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를 중심으로 이 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습니다. 법인 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복지 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재소자, 노숙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전 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61.7%에 달했으며 이는 불우이웃 돕기 38.3%, 복지시설 지원 21.2%, 장학사업 16.7%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속 교단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회봉사를 신앙생활의 본질적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4%의 교회는 노인 봉사를 위한 사역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역 21.7%, 아동 사역 14.3%, 장애인 사역 11.4%, 지역사회봉사 5.8%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6번째, 기독교 법인과 교회의 사회복지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법인이나 교회의 사회복지가 그리스도인의 재정적 지원으로만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교회 및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후원으로만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결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 모든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 비종교적 외부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외부의 재원을 활용할 때 반드시 재원의 출처 및 후원기관의 의도 등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이단 종교 사행산업기관, 비윤리적 영리기관으로부터 후원금 등은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기독교의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회복지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수준은 대체로 11조의 개념에 입각하여 전체 재정의 10% 정도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예정 통합의 사회봉사 현황과 과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 노예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예 사회부 예산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이 개교회뿐만 아니라 노예 총회 등에서도 재정의 10% 이상을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교회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협조하며 교회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는 부르 청소년 학교와 무료 도서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방해야 합니다. 평신도 선교활동과 지역사회 장년을 위한 경로대학이나 주부대학, 주부교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불우 이웃을 위하여 구제계획과 지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를 들면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학활동을 추진하여 우수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회 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도록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법인의 네트워크는 공적 제공체제를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다른 민간 조직과 함께 기독교는 지역의 사회활동이 공적 지원체제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 공적 시스템 간은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나 크리스천은 그것을 찾아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됩니다. 즉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의 기독교 간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우선 단독 각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내의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조정하며 기독교의 사회 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간의 활동으로서 기독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된 교단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협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법인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교회 사회복지의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그 동기나 정신, 그리고 그 지역성과 시설, 자원동원이라는 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 전문성에 있어서는 그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방법론의 전문성과 한목적성, 그리고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 사회복지 상징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갖고 있으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자원동원에는 큰 한계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독교 신앙 정신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복지관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하고, 복지관은 복지 프로그램의 확산과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논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또한 교과에 의하면 공시적 비공식적 자원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해서 각 자원체계의 서비스 조정과 효율성을 통해 전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의 사회복지 운영에 대한 영화를 짧게 보시고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2주차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건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시간 가지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